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자그마한 신년 이벤트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이번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년 마시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방송 끝날 때쯤에 그 부분을 잘 적었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맞이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이번 새해 구정 지나고 나서 혹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비방을 하나, 총 2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메모랑 연필을 혹은 볼펜 한쪽에 두시고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바로 이따가 적으십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네, 부자가 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분들 다 메모지 한쪽에 잘 준비하세요. 제가 그 시간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정성 보내주신 신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지 못했는데 보내신다고 신년맞이를 보내신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잘 올려드렸고요. 다 기도발언 축원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철철철 나온다고요? 네, 왜냐면 이번에 구정을 앞두고 나서 우리 방송에 오실 분들 중에 몇 분께서 애군이 좀 많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싶지 않아가지고 약간 팔토산토랑 이제 세이지를 지금 태우고 있는데요. 부정수고 너무 제가 몇 킬해가지고 조절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부정을 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좀 아프거나 그러신 분들은 세이지를 좀 태우시는 걸 추천하고요. 쑥이 너무 독하다 하면은 세이지를 은은하게 태우시면 방안에 효과가 좋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삼재 그리고 천운, 아홉수 그리고 대운을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신년 운세를 보면서 다들 삼재가 뭐지? 대운은 뭐지? 천운은 뭐지? 대운은 또 뭐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어야 될 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알아차려야 될 것을 다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신 다음에 어디 가서 점을 보더라도 이 단어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뭐냐면 제가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질문을 잘 받으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했다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의 한쪽 구석에 저장해 둘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연애운과 금전운 비방 알려드린다는 거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군이 얼마나 껴있냐 내 운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발언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이 들어오거나 1000만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본인한테는 10원 한 장 겨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애군이란 게 뭐냐 제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운이 좋은데 자꾸 꼬이게 하는 그런 거예요. 흔히 좋은 친구 10명 있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간질을 하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잘 받아 적으세요. 그러셔야지 본인들이 새운에 들어오신 분들 좋은 운 타시는 분들은 이 비방이 아주 기똥차게 잘 들어가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 비방을 알려줄 때는 자세한 거는 본인이 직감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둥글게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쉽게 알아듣게 해드릴 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삼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삼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9년마다 찾아오고 3년간 머문다 가지고 3년간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수없는 일, 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3년 동안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라 하고, 그리고 눌삼재, 눌러있다, 눌러붙어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날삼재에서 삼재가 이제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선생님마다 좀 다른 게, 어떤 선생님들은 들어올 때가 제일 힘들어 이러고, 어떤 선생님은 나갈 때가 풍파를 제대로 치고 나가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가 시작하기 전 해부터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힘 점점점 삼재의 기운을 타는 분들도 있고요. 삼재가 분명 전년도에 끝났는데 불구하고 이번 해 새로운 해에도 그 여운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서 조금씩 사라지는 형태도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삼재로 말은 삼재지만 거의 4년간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삼재가 뭐냐? 도대체 삼재는 3년 동안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불 바람에 대해서 재난을 당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불 바람이면 뭐냐? 물, 홍수, 바람, 태풍, 아니면 불, 화재 이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물불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불, 바람,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요즘 형태는 굉장히 삼재가 다양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 불, 사람으로 많이 봅니다. 바람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기운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5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삼재를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균 수명 80세에서 평균에 5번의 인생이 옵니다. 그러면 5번의 인생에 삼재가 오면은 곱하기 3을 해봐요. 5 곱하기 3 하면 15년 동안 삼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플러스 몇 개월이 더 들어가. 그러면 거의 20년이 삼재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삼재 타신 분들 있으니까 우리 노인정에 가서 삼재 타보신 분 하면은 대략적으로 다들 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삼재 잘 모르겠다라고 설문조사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지 대략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삼재라는 게 꼭 악삼재가 오진 않아요. 복삼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삼재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삼재는 다 나쁜 게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지만 5분의 1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삼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맞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삼재만 탄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삼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삼재 때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좋은 결혼을 했었고, 물론 결말이 신병으로 인해서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사실상 삼재를 중요시 보지 않아요. 삼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삼재야 삼재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재라는 경우를 누구 기준으로 따지냐면 12가지의 띠가 있잖아요. 12가지 띠가 3개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눌삼재, 바로 중간 단계라고 해가지고 원숭이, 용, 쥐띠가 삼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띠이신 분, 쥐띠이신 분, 원숭이띠이신 분 삼재신가요? 삼재, 악삼재 잘 겪고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분은 아니요, 저 삼재라고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저 삼재인데 굉장히 좋은 일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재를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삼재에 대한 문헌의 자료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세시풍속지 동국 세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에는 매 3마리를 그려가지고 대문에 붙였다라고 해요. 삼재가 겪으시는 분, 이런 삼재를 겪는 분들에 대해서 대문에 붙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조선 후기에 문인 최학연의 면한집이라는 책에 보면 닭 호랑이로서 삼재를 겪었다, 잘 풀어나갔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세시풍속 중에 하나지만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은 삼재 기운 타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하는 건 100명 중에 한 번 얘기할까 말까 해요. 왜냐면 그만큼 삼재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랑, 그리고 삼재라고 제가 말하는 경우는 3년 동안 조금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3년 동안 너가 정말 최악일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3년 동안 몸살이세요, 조심하세요 이 정도 뿐이지, 이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재로 해서 다 재수없거나 나쁘지 않다, 또 삼재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삼재 부족이 나가야 되는 경우 또한 엄청 안 좋고 그 3년의 기운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만 제가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면 대운이 뭐예요? 아홉수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대운 아홉수는 우리 이런 무당집 말고도 사주 철학과 어떤 점을 볼 때 많이 얘기해요. 너 이제 대운이야. 너 대운 주기가 9년마다 오는구나, 7년마다 오는구나, 10년마다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12년 뭐 이 자리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운이란 게 뭐예요? 대운도 뭐 좋은 거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대운? 일단 큰 대자 들어간 거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이라는 거는요, 크게 운이 기틀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 그리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3년이 아니구나.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6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중학교로 올라가요. 그때 대운이 바뀐다 이런 의미랑 똑같아요. 내가 생활하는 것, 가치관,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면서 혹은 환경, 주변 사람들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바뀐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건강은, 금전은, 인복 혹은 이제 사업이라던가 이런 운의 기틀이 확 바뀌는 해를 얘기하기도 해요. 가족관계 포함해서요. 그럴 때를 큰 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운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운이 크게 바뀌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운을 좋게 얘기하시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나 대운 들어온대. 그러면 운이 진짜 좋아지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대운이 10년 주기 오시는 분들도 있고 9년 주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이 크게 바뀌는 거지 무조건 좋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힘들었고 10년 후에 괜찮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내가 6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3학년 그 3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 대운으로 설명하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대운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건 어찌 보면 내가 겪고 스스로 깨달아내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선택의 시기가 굉장히 자주 온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대운이 들어오면 나쁘게 들어온다 그 기준은 어쩌면 우리 기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가 굉장히 선택 구간이 많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수는 만 나이 기준인가요? 벌써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제대로 바뀌었고 만 나이로 나이를 따지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당 기준선,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들도 여전히 띠로 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우리 법당 기준은 띠로 많이 봅니다. 오셨을 때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올해 본인이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몇 살이겠구나 라는 거를 띠로 기준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31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닭띠겠죠. 닭띠면은 이제 93년생들이잖아요. 93년생들이면은 옛날 기준으로 치면 31잖아요. 31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가신다면, 어디든 가신다면은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얻은 점집이나 선생님마다 얘기하신 게 다 틀리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나이에 대해서 기준을 든다고 한다면은, 또 점을 볼 때 그 기준을 든다고 하면은 연도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서로가. 그리고 플러스로 대우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홉수로 넘어갈게요. 바로 아홉수는 바로 대운이 오기 전 고비를 말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10년주를 많이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10년주로 대운이 오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20살 성인의 기준과 30살의 성인의 기준에 그 시기에 겪는 거는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10년 주기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운이 확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홉수는 바로 그 운이 바뀌기 전에 내 가치관, 주변 상황, 금전운 혹은 사업운이라든가 대인관계가 바뀌기 전의 상황을 아홉수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9의 기준을 잡지 마세요. 9는 어찌 보면은 완전수, 3의 배수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홉수라는 거는 내가 완벽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운, 아주 큰 운, 좋은 운이 오든 내가 선택의 구간이 많이 들어온 대운이 오든 그 아홉이라는 거는 어찌면 그 전에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완벽수가 되고 나한테 혹은 좋은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홉수 결혼하지 말라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내 가치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선택의 순간들이 많을 것이니까 그 전에 그냥 조금 쉬어라, 한 박자 쉬어라 말도 되기도 하고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아홉수는 결혼해도 무관합니다. 29에 결혼하고 39에 결혼해도 잘 사시는 분들 정말 잘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띠의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저의 신단 기준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아까 잠깐 대운의 주기를 봤잖아요. 7에 27, 37, 47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러면 아홉수의 기준이 언제겠어요? 바로 6이라는 숫자가 될 거예요. 왜? 내가 대운이 오는 시기가 7의 기준이 됐으니까 26, 36, 그리고 46 이때가 내가 아홉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수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는 너가 30이 되고 나서,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서, 40살이 되고 나서 너의 세상의 가치관, 주변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이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정맥 계통에서 보면은 아홉수는 사람마다 다르고 대운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이가 다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점을 봐서 제대로 보거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에서 사람들은 많이 물어본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주 좀 보시거나 이제 좋아하시거나 스스로 풀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점지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천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볼 거예요. 지금도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천운이라는 건 하늘이 내려준 운이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사람마다 그 관점이 굉장히 다르고요. 저는 이제 대략 물어보는 편이에요. 대략 천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천운이란 계통은 뭐예요? 라고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천운은 타고난 운 아니에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천운이 뭔가 지금 예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원래 천운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천운이라는 거는 예시를 하나 해드릴 건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실제로 났어요. 교통사고가 실제로 나면서 그분이 사지가 다 부셔졌습니다. 근데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걸어 나왔어요. 점프트럭에 치여가지고 10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다행히도 너무 놀란 나머지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그 순간 근육을 지탱해서 걸어 나온 거야. 그리고 다 쓰러졌어요. 다행히 병원에 이송됐고 잘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말합니다. 너가 지금 살아난 거나 천운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예시 하나 지금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말한 천운은 뭘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천운은 뭘까? 이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유, 많이 다쳤네. 아유, 괜찮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걸 다 1,000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점을 보러 갔어요. 이번 어머니랑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점집에서 그러답니다. 사주를 막 푸시더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1,000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원에 따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1,000원은 뭘까요? 사람을 살렸고 사람을 죽였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0원은 뭘까요? 자, 1,000원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게 1,000원일까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운명은 있을까요? 운명은 없을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기운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게 하나 있잖아요. 점을 보신 연구는 너가 1,000원을 따르지 않았어. 넌 죽었어야 됐어.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분은 옆에서 그 분을 다친 부위를 만지면서 너는 1,000원이구나 라고 했어요. 자, 1,000원의 단어는 각자 다를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1,000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 원인들이 생각하는 1,000원은 뭘까요? 어떤 분은 그 말도 해요. 1,000원의 연관 사명이 아닐까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앞으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태어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제 사명은 제가 살아가면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000원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1,000원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조건에마다 다를 겁니다. 마음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더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자, 삼재, 대운, 아홉수, 천운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운 같은 거랑 아홉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기틀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삼재와 천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게 바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플러스로 이제 보너스 타임 한번 나갈 건데요. 오늘은 좀 일찍 마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보너스 타임은 바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새해 비방입니다. 새해 비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행운하네. 딱 이것만 듣고 가시겠네. 새해 비방은 뭐냐면 연애운과 금전운 올리는 방법인데요. 연애운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전운은 감칠맛 나게 기똥찬거리인가 좀 늦게 얘기할게요. 일당 좀 해야지 여기서. 네, 연애운에 내가 연애운 올리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연애운이 어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힘,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연애운을 어떻게 하냐면 향긋한 거 있죠. 향긋한 꽃, 은은하게 나는 꽃 있죠. 은은하게 나는 꽃을 일주일 이상 본인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공간,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일벌레분들, 직장인분들, 사업가분들은 직장에 10시간 이상 내가 수면 시간보다 거기에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자택근무하고 전 집순이 집돌이에요. 그리고 직장생활보다는 더 많이 집에 있답니다. 아르바이트해요. 집에서 공부해요. 학업자분들, 그런 분들은 꽃집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꽃 있죠? 그거를 일주일 이상 싱싱한 상태로 은은하게 나한테 향이 날 정도로 곁에 두세요. 이게 하나의 비방입니다. 도화사를 영혼끌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거,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 바로 이 비방이 하나 될 거고요. 자, 2번째 금전운 비방은 지금 잘 적으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백수정 아십니까? 원석입니다. 백수정을 하나 사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백수정인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지. 분이 끌리는 게 맞아요. 그 백수정을 하나 사시고요. 그 백수정에다가 본인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를 마음 가는 대로 감싸세요. 실로 감싸든 뭘로 감싸든 상관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돌돌돌 마세요. 백수정을 돌돌돌 잘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 베개 밑에 두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이게 금전운을 올리는 비방입니다.
여러분 잘 적으셨나요? 새해는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 두 가지 비방이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메이크업 할 때 브러쉬 발량, 눈썹 스타일, 그리고 어디에 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상이 확 달라지잖아요. 혹은 머리카락, 옷을 어떤 색깔로 자주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상이 달라지듯이 비방 또한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강력하답니다. 아까 잠깐 말했죠. 자기가 운이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서 효과가 어떤 사람 1000%고 어떤 사람은 10%일 거라고. 아주 안전한 비방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자,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방에 대해서는 무료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문자나 제게 메시지 보내더라도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너스 타임으로 잘 들으신 양반들, 우리 손님들, 우리 신도님들, 그리고 여기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잘 적으셔가지고 막 가는 대로 한번 해봐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잘 버나 간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모두 다 백수정 품절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번 해보세요. 백수정에다 만원짜리 돌돌 감아가지고 베개 밑에 한번 둬봐요. 누가 운빨이 좋은가 한번 보게. 부자 되시고 비방 잘 받아가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본인 스트레스가 좀 많으셔서 그래요. 업무 스트레스 좀 낮추시면 조금 머리 아픈 것도 나아지실 겁니다. 어락침실인가? 본인 그 침대 생활이 하루에 거의 24시간도 100% 예지가 가장 높으신가 봐요. 근데 향을 맡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은은하게 본인의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막 코가 찌를 정도로 본인이 고통스러우시면 안 돼. 이게 조금 아쉬운 게 꽃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목좀 걸거나 하지 마세요. 그런 비방도 있죠. 꽃을 피우는 열매를 심으셔가지고 곱게 키워보세요. 꽃을 피워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비방입니다. 어머, 오늘 꽃 샀는데 눈에 자꾸 밟히는 꽃이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 백수정 감사합니다. 타이밍 잘 맞게 들어왔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자, 백수정은 꼭 동그란 게 아니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마음 끌리는 대로 무료 비방이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드린 비방이기 때문에 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비방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장소가 자꾸 바뀌면요, 본인의 일상이 가장 오래 머문 것이 좋겠죠. 운전을 하시는 양반이면은 운전석 옆에 보조석이라도 두시는 게. 근데 싱싱해야 돼요. 싱싱해야 되고 향긋 은은하게 나야 되고 자주 있는 장소, 그거를 일주일 이상 두세요. 물 잘 가루대줘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썩어요. 해봐야지. 감사해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정 검색해보러 갑니다. 전 그 12%라도 얻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호라. 비방 감사합니다. 당장 백수정 구경하러 고고. 맞아요. 10%라도 어디에요. 비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방도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비방 제일 좋아하시네. 베개 밑에 뒀다가 굴러서 옆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게 걱정되네요. 그런 걱정을 하면 돈을 챙겨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되네. 해외면 그 나라 지폐로 괜찮겠죠? 이게 왜 10,000원짜리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혹시 10,000원짜리 여러 장 꽂으면 효과가 더해지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된다고. 자, 계속 돌아다니는 직업은 어떤가요? 이것도 무슨 소리니까. 자, 두근두근해요. 꼭 해볼게요. 식물을 못 키워서 못하겠다. 화분에 꽃 피우는 거 쉽지 않죠. 연애운 테스트예요. 꽃 피우는 거 힘들더라고요. 서양양 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피시는 분은 드루이드 기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백수정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자는 곳이 가장 오래 둬야겠네요. 백수정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있네요. 완전 좋아요. 엄마한테도 알려드려야겠어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환기 잘하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비방에 너무 행복해 하시네.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가는 동안은 한 2주 넘게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사실 운이라는 건요, 제가 운이 뺏기는 방법, 뺏어 오는 방법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 눈앞에서 이게 약간 제자 안 되려고 하시는 분이랑 제자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갈 필요가 없는 분이 있고 안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서 말싸움하는 거 봤거든요. 운 배팅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 말 한마디가 운을 빼앗고 운을 가져오고 하는구나 라는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껄껄껄 웃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운을 빼앗길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는 해드릴 거거든요.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점집을 좀 다니거나 이제 어느 정도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말 조심하고 예의 범절하고 손가락 하나라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구업이 무섭다, 입보살이 무섭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감칠맛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운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이제 소변을 보셨는데 나라가 다 잠기더라. 그걸 들은 이제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분께서 그 꿈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그분이 여왕이 됐다는 이야기. 그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 하나 제가 눈앞에서 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가자면요, 여러분들이 그 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봤을 때 먼저 2주 전에 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이라는 거는 한정으로 흐르거든요. 그날 떡볶이를 장사를 해봐요. 떡볶이 장사를 해도 떡볶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떡볶이 집이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떡볶이를 팔더라도 저기 B라는 동네에서도 떡볶이를 팔 거고 C라는 동네에서도 떡볶이를 팔 건데 그 떡볶이를 사갈 손님이 와야 내가 금전운이 들어오고 사업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이란 건 누가 먼저 쟁취하고 누가 먼저 용기 있게 다가가냐예요. 좋은 사람이 있어. 저기 지나가고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강동원 씨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강동원 씨가 외롭다, 누가 나타나서 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계셨어. 강동원씨 잘생긴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 너무 잘생겼다, 나 같은 거는 거들떠도 안 보겠지 이러면서 놓쳐. 근데 아까 잠깐 그랬잖아. 강동원같이 생기신 분이 누군가 나한테 고백하면 난 정성을 다해 사랑을 해줄 텐데 외롭다 이러고 있었다고. 한마디로 운이라는 건 누가 먼저 쟁취하고 누가 먼저 다가가고 얼마나 용기 있게 현명하게 해결하냐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비방 잘 써보세요. 운의 상태에 따라서 비방이 잘 먹힐 것이고 또 얼마나 빠르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운을 쟁취하는 속도 그리고 결과도 다를 것이라는 거. 자, 한번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 거는 늘 안전한 겁니다. 우리 실령님들한테 한번 허락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만 딱 집어서 공수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알았죠? 자, 그쵸? 말 조심해야죠. 뒤돌아보게 되네요. 네, 구업은 무서운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들어보니 공감이 가슴에 콱 박힙니다. 저 당장 꼭 구매하러 나갑니다. 잘 가세요. 지금 꽃 좀 열었을까? 자, 식물 다 죽이는 똥손인데 슬프네요. 드루이드 기술. 향수로 대신할 수 없을까요? 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감실만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잠히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활기차고 더 궁금한 사항을 한번 찍어가지고 와볼게요. 오늘의 방송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잘 자요.